안녕하세요. ABO 장지준입니다. 안녕하세요. ABO 김소연입니다. 우리가 아마도 오래됐어요. 건강에 관심이 있어서 건강 공부를 하면서 이제 우리 소연 리더님을 만났는데요. 사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저희가 아주 성향은 너무 틀려요. 그런데 너무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소연 리더님은 맨 앞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범생이처럼. 그러고 뭐 할 때마다 너무 잘난 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와, 제가요? 뭐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잘난 사람이더라고요. 예. 그러고 성향은 틀렸지만 생각하는 가치관은 너무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저희가 좀 환경을 생각하는 거라든가 건강에 관심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먹거리에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비슷한 성향 좀 관심사가 많다 보니까 서로 대화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나이가 너무 똑같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누뚱이어서 우리 소연 리더님한테 그 아이를 키우는 육아도 정보를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따라쟁이가 됐었죠. 제가 유치원도 그렇죠. 같이 보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또 요리 가족들 교실. 또 같이 또 소통하게 되고 맞아요. 그러고 결국 우리가 또 요리 교실도 같이 했었잖아요. 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아메이 사업도 같이 하게 됐어요. 앞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항상 뭐만 하면 맨 앞자리가 소연 리더 자리였었어요. 그러고 너무 또 아는 것이 많아서 저는 이제 뒤에 앉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뭐야 너무 잘난 척 하잖아 했는데 정말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고 또 건강에 대한 지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모범생 같은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완벽주의자. 네. 그랬는데 알고 보니 허당키도 좀 많고 그렇죠. 네. 네. 노래도 너무 잘하고요. 춤도 너무 잘 추는 거예요. 네. 정말 처음 봤을 때 인상하고 지금은 너무 제가 많이 달라졌죠, 소연 리더님.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소연 리더님은 어때요? 저 첫인상 어땠어요? 저는 장지준 리더님 처음 뵀을 때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그렇게 첫인상을 본 것이 아니고 어떤 이렇게 스피치를 나누는 자리에서 앞에서 이렇게 스피치하는 모습으로 첫인상이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이시고 위트가 넘치시고 유머러스하게 그 상황을 설명하시는 게 다른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유머러스하셨고 어려운 일이었는데도 그걸 되게 재밌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 걸 보면서 저분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구나. 그리고 나이보다는 훨씬 더 젊게 사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 첫인상으로는 장지준 리더님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아메이를 어떻게 시작하셨죠? 저는 사실 우리가 요리 교실을 같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같이 하면서 또 저희가 같이 건강 공부할 때 먼저 건강 공부를 하셨을 때 그 선생님들이 먼저 아메이를 시작하셨죠. 그래서 사실 저희 그 요리 교실 얼마나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맞아요. 제가 어떻게 했죠? 소연 리더님한테? 지금의 저희 스폰서님들이신 선생님들이 찾아온다고 연락이 오면 저한테 맡기고 저는 도망가셨죠. 맞아요. 전 도망다녔죠. 네. 저보고 대면에서 이렇게 물러내면 좋겠다 이렇게. 예, 맞아요. 저희가 그때는 너무 아메이가 싫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건강 공부를 하면서 뉴트라이트를 사실 우리가 먹고 있었잖아요. 그러고 제품은 좋다는 걸 우리가 그때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메이는 할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고 사실 건강 공부를 하는데 이 뉴트라이트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싫었으면 이 공부를 하지 말을까라도 그렇죠. 그런 맞아요.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되나 네. 막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이제는 저희 지금 저희 스폰서님이 저희가 계속 오면서 CD와 책을 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CD 책 보지 않았어요. 먼지와 같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한테 우철이한테 상속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로 차를 마시면서 제 누뚱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선생님 이거 우출이한테 상속이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상속이 돼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암의 플랜을 풀어주신 거예요. 이래서 상속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해야지라는 것은 그때는 없었지만 좀 긍정적이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요리교실로 오시면서 하나하나 플랜을 풀어주시고 정보를 주신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암이가 시작됐어요. 우리 수연 리더님은 어떻게 시작됐죠? 네. 그렇게 시작하신 장지준 리더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하셨죠. 사실은 제가 이제 같이 건강 요리 교실을 하다가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됐고, 서울로 이사하는 그 즈음에 제가 쌍둥이를 뒤늦은 나이에 이렇게 임신하게 됐고, 출산을 하면서 쌍둥이 육아에 이제 전념을 하고 있을 때, 원래 이제 전화를 좀 종종 하던 친분이 있는 관계니까 전화를 늘상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 내가 아미에 가입했어요. 선생님도 가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전에 굉장히 둘의 대화 속에서 아미는 부정적인 단어였고, 죽어서도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였던 분의 입에서 내가 아메이에 가입했으니 당신도 아메이에 가입하세요 라는 말을 들었는데 굉장히 놀랍다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고 굉장히 좀 짜증이 났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하시지?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전화를 끊고 나서는 그 다음에 연락 오는 걸 받기가 불편해지더라고요. 근데 전화를 하시면 안 받을 수는 없고, 이게 전화를 받으면 마지막에 와서 빨리 가입해라 이렇게 하고 끊으셔서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전화로 응대만 했으면 정말 가입을 계속 안 했을 건데, 제가 또 1년 만에 다시 대전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일이 생겼고, 그 일을 절대 발설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데 장진 리더님이 갑자기 선생님 대전으로 다시 이사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소연 리더님 그거 기억나세요? 뭐요? 그때 왜 서울 올라가신다고 할 때 네. 제가 그때 인테리어 너무 잘 돼 있었잖아요, 집이. 그래서 그랬죠. 제가 그랬잖아요. 요거 집 팔지 말고 전세 놓고 가라. 아무래도 다시 대전으로 내려올 것 같다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랬잖아요. 아우 선생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또 지원이도 서울에서 좀 키우고 싶고 네, 맞아요. 그랬던 기억나죠.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는데 1년 만에 다시 대전으로 이사를 오게 됐고, 그걸 이제 비밀로 하고 싶었던 분에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들켰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진짜 들킨 거죠. 그러고 나서는 전화로만 이렇게 가입을 종용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대전으로 이사를 하면 우리 집에도 오시겠구나 그런 두려움에 그래 내가 그럼 가입이라도 해야지 그러고 이제 가입을 했죠. 그 가입을 하고 나서도 되게 오랜 시간을 밀쳐냈어요. 제가 워낙 싫어했었고 같이 싫어했던 사람이 한다는 거를 좀 용납할 수도 없었고, 근데 이제 저한테 자료는 계속 주셨고 만나려고도 시도도 계속 하시고, 그러던 중에 제가 우연히 차 안에서 CD를 듣게 돼요. 그 CD 안에서 아미라는 도구로 활용해서 내 삶의 불편함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내가 알던 아메이가 그런 게 아니었나? 그래서 그 호기심이 생긴 그 호기심을 풀려고 전화를 드렸죠. 제가 이제 역으로 세미나를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굉장히 기쁘셨을 것 같아요. 저를 세미나에 오게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밀쳐냈거든요. 그래서 그 세미나 장소를 알고 제가 그때부터 제 발로 걸어나가서 세미나를 듣기 시작한 것이 제 아메이의 시작입니다. 그때 제가 수연 리더님 정말 후원하고 싶어갖고 늘 가끔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스폰서님이 나한테 아메이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줬다. 근데 사실 그거 제 작전이었어요. 이 브레인을 어떤 설명으로 내가 이 후원을 할까.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아마 아메이 사업 정말 저도 막 시작한 지 오래되진 않았었잖아요. 좀 어설프게 설명하면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자리에 수연 리더를 초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사실 그거 제 작전이었어요. 네, 그렇죠. 작전이 아마 제가 그 CD를 듣지 않았다면 근데 그 작전이 성공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CD 속의 궁금함이 저를 이 자리에 오게 됐고, 그 오면서 또 제가 느낀 건 제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장지준 리더님이 저에게 설명을 하려고 했다면 오히려 제가 가입을 안
가입은 했더라도 활동은 안 했을 거다. 사업을 선택하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제가 집요하게 질문을 했을 거고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질문을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리더님의 답변으로는 제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아, 그렇지. 내 생각이 맞지 하는 생각으로 아예 그 사업가로서 활동할 생각을 전혀 안 했겠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저에게는 아메이를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작전이 통했네요. 예. 그렇게 시작한 아메이 지금은 어때요, 소연 리더님?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중이죠. 농담처럼 장진준 리더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늘 1000명 중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한 사업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이렇게 1000명 중에 한 명인 사람이 되도록 이 아메이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은 누군가, 장진준 리더님밖에 없었더라고요. 장진준 리더님이 제가 10,000명 중에 한 명인 아메이 사업가라고 또 농담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제가 아메이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었던 저를 이 자리에 세울 수 있는 것이 그 아까 말씀드린 뭐 집요함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저를 후원하고 싶어 하는 그 집요함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했고, 지금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있고, 또 그래서 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다이아몬드라는 핀을, 우리 또 김수현 리더는 좀 에메랄드라는 핀을 성취하게 됐습니다. 네. 핀, 다이아몬드 핀을 성취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장진준 리더님. 정말 많았죠. 사실은 저는 아메이를 하면서 정말 신나게 하고 싶었어요. 신나게 하고 싶어갖고 제 주제곡을 좀 만들어보자라고 했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그 아메이를 시작할 때 주위에 너무 반대가 심해갖고요. 정말 그 에일리의 보여줄게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주위에서 다 성공할 수 없다고 모든 사람이 저한테 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정말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성공해서 저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초기에는 에일리의 보여줄게를 듣고 다녔고요. 제가 다이아몬드 도전할 때는 사실은 잘 나가는 제 또 PT 그룹도 그때 이제는 잠깐 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제부와 같이 좀 가족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는 중에 이제 저한테 그 글을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보니까 그 웹툰 작가가 쓴 글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거세게 때려봐라. 그래도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했나? 쓰러지지 않을 거라고 이런 막 내용인 거예요. 그러고 깨지고 부서지고 제가 되더라도 그 섭리마저 이겨낸다고. 그죠? 거부한다. 살아남은 나는 다이아. 이 글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하현우의 그런 노래더라고요. 돌덩이.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 도전할 때는 그 돌덩이라는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정말 굉장히 힘이 됐던 것 같고요. 또 제가 이제는 다이아몬드를 성취를 하고 또 어느 날 또 마시다 밴드의 돌멩이라는 노래를 제가 듣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 팀 주제곡으로 하자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좀 들어보니 정말 어때요? 좀 좋지 않아요? 네, 돌멩이가 굴러서 꿈을 찾아가는 맞아요. 그런 가사여서 정말 너무 좋았어요. 정말 이 돌멩이마저도 정체돼 있지 않고 굴른다는 거예요. 계속 굴른대요. 굴르다 보니까 돌멩이도 꿈을 꾸게 된대요. 날르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꿈을 꾸고 보니까 돌멩이가 어느 날 날라요. 날려보니 너무 좋은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돌멩이가 노래를 하죠. 랄랄랄라, 랄라라랄라. 저는 그 내용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은 제가 정말 파트너들과 또 앞으로 나올 파트너들, 이런 분들의 꿈을 찾아주고 싶고요. 정말 그 꿈을 함께 성취하고, 함께 성장하고, 성취하고, 그걸 앞으로의 우리가 또 미래도 더 큰 비전으로 꿈꾸고, 저는 정말 그런 노래로 제가 모든 걸 다 이겨냈던 것 같고요. 우리 김수현 리더님은 어떠세요? 저는 뉴핀 성취하면서 이렇게
여러 에피소드가 있지만 가장 큰 이제 변화는 사실 제가 40에 쌍둥이를 낳기 때문에 그 쌍둥이 육아를 한창 하던 중에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그런데도 쌍둥이 아이들이 남매가 이렇게 큰 아이와 다르게 저를 너무 엄마 바라기 이렇게 껌딱지처럼 저한테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파운더스 플래티늄까지는 거의 쌍둥이를 끼고 사업을 한 거나 마찬가지로 사실 여행 갔을 때도 제가 업고 안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저 그때 깜짝 놀랐잖아요. 네, 5살 무렵까지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전 회계년도에 에메랄드를 도전하면서는 제일 많이 바뀌 남편의 태도가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지지를 막 이렇게 하진 않았고, 반대도 이렇게 크게 하진 않았지만, 뭔가 이렇게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던 남편이 제가 에메랄드를 도전하기로 선포를 하고 나니까 아이들 이제 케어를 본인이 전담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집에 가면 엄마한테만 오던 저희 아이들이 아빠 바라기가 돼가지고 밥 먹을 때도 아빠를 찾고 씻을 때도 아빠 찾고, 어떤 때 제가 이제 일을 하다가 들어가면 저를 부르는데 엄마를 불러야 되는데 아빠 이렇게 부를 때도 있거든요. 지금은 그만큼 아빠랑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래서 남편이 3남매를 이렇게 케어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전담을 해주고 있고, 그러고 집안일을 하면 큰일 나는 줄 알던 남편이 집안일을 하는 그 영역도 굉장히 넓어졌고, 또 3남매를 본인이 케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주말에 제가 이렇게 바쁜 일정이 있을 때는 3남매와 4명이 같이 캠핑도 가고 요즘 맞아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엄마에 의지하는 게 많이 없어지고 아빠한테 더 오히려 많이 의지를 해서, 그 면에서 남편의 그런 지지 덕분에 제가 에메랄드를 성취하는 데 큰 도움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에메랄드를 성취할 때 남편의 태도의 변화로 지지를 얻어서 에메랄드를 성취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는데, 장진희 대표님께서도 다이아몬드 성취하는데 남편분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다 아시면서. 제가 늘 수연이도님한테 너무 부럽다고 했잖아요. 너무 남편분이 많이 좀 지지를 해주고 그래서 부럽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제가 그 아메 사업을 하면서 또 마찬가지고, 또 새로운 핀에 도전하면서도 저는 남편이 걸림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메를 하면서 한 집을 한 4번 내지 5번 나왔던 것 같아요. 아시죠? 왜냐면 저한테 좀 뭐라고 그럴까, 엄마로서,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핀에 도전을 하다 보면 좀 남편은 좀 이렇게 좀 소홀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저희가 또 소홀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는 중에 그냥 아주 반대는 안 했지만 정말 반대 아닌 반대를 늘 그냥 입에서 나왔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웠었어요. 남편이 반대가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 다이아몬드 도전하면서 집을 나오셨을 때 가장 장기로 한 달 정도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그때는 어떠셨어요? 맞아요. 제가 한 4번 정도 나오고, 진짜 다이아몬드 도전할 때 진짜 한 달 정도 나왔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면서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한 달을 나왔던 계기가 됐는데요. 그때 사실 너무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면 저한테 있는 남편 카드를 다 몰수당하고 경제적 지원을 그냥 싹 끊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제가 사실은 이거 100개 들고 들어가야 되나? 막 내가 그랬잖아요. 이거 어떻게 100개 들고 들어가야 돼? 막 했을 때 저희 신랑도 굉장히 큰 결심을 했었던 것 같고, 그 한 달 동안 저는 정말 굉장히 사실 그때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했을 때 제가 어느 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지금 이 상황이 나의 미래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치과를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단 한 달이었지만 앞으로의 우리 미래가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다이아몬드 도전하면서 그때 제가 더 아메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 또 이런 말도 내가 수연이들한테 했잖아요. 이거 100개 들고 들어가고 1년 후에 다시 도전할까? 네. 이런 생각 막 제가 우리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정말 제가 다행히도 끝까지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제 통장을 다 보고 이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갖고 얼마를 버틸 수 있지라고 했을 때
1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결심을 하고 그래 끝까지 해보자라고 했을 때 결국 저희 신랑이 100기를 든 거예요. 네, 100기를 들고 다시 전 아메에 대한 또 다른 또 저한테 조금씩 저는 이렇게 풀어줬던 거죠. 근데 정말 제가 이 아메이라는 사업 내가 끝까지 갖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정말 어느 시점에서 저희 남편의 두 어깨도 굉장히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도구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소연 리더님은 어때요? 저는 뭐 가정적으로 남편이 지원을 많이 해줘서 편안했는데 뉴핀 이제 보석핀을 도전을 하면서 같이 회계년도 초반에 파트너들하고 이렇게 목표가 맞춰지고 같이 가던 중에 파트너들의 힘이 빠지는 시기가 오고 어떤 파트너는 또 교통사고라는 예기치 맞아요. 않은 일을 또 당하게 되고 또 원하는 대로 이 일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또 에너지가 떨어지고 이런 파트너들을 끌고 같이 목표에 맞춰서 가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시기를 겪으면서 이게 나의 목표에만 집중하는 것도 되는 것이 아니고 파트너들의 목표에만 집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목표를 공유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사실은 닉네임을 바꿨죠. 맞아요. 그때 바꿨죠. 함께하는 리더 김소연으로 함께 해야 되겠다. 파트너들의 아픔 그것도 같이 공감하면서 파트너들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는 과정까지 제가 같이 뛰어가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과정을 겪는 게 사실은 뉴핀을 가는데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기치 않은 변수들을 이겨내고 파트너들과 같이 이겨내면서 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근데 그런 어려움을 겪는 과정 속에서 제가 또 성장하고 팀워크가 더 돈독해지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좀 사람들과의 그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메일 하기 전에는 저한테 누구도 뭐 이걸 해보자 저거 해보자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아메일 한다는 소문을 다 듣고 막 뭐 친구든 지인이든 이런 네트워크 해보자 이런 다단계 해보자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미 저는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제품을 쓰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른 분한테 이 제품을 제가 이제 알리게 된 거죠. 사실 그때는 저도 굉장히 아는 지식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나는 이제는 하나하나 치약이든 뭐든 쓰는 소비자가 생기면서 이들을 위해서라도 좀 뭔가 내가 끝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저는 어느 날 제가 광고주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치약이 좋아, 이 샴푸가 좋아, 이 휴지가 좋아 라고 했는데 내가 또 다른 게 너무 좋다고 이거를 마음을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뭐 강한 멘탈은 저는 그 사람들과의 신뢰, 소비자들과의 신뢰, 내가 해내야 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나의 좀 이렇게 멘탈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소연 리더님은 저도 어땠어요? 이제 뭐 아메이 사업이라는 것이 특성이 자영 사업이고 독립적이고 뭐 1인 기업과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결정이 본인에 달려 있죠. 이 일을 해나가는 과정, 결정하는 과정. 그런 속에서 굳은 마음이 없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고 파트너분들도 그런 이렇게 아메이는 너무 좋은데 내 안에 있는 신념과 그 마음이 굳어지지 않으면 뭐 흔들리는 거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기치 않은 변수들이 생기니까 그런 변수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해내는 모습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메이 사업가의 모습이 저런 모습도 있구나. 좀 더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구나.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제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을 꼭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통 안에 저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저희 하나씩 뽑아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한번 뽑아보세요. 너무 떨리는데요? 뭐가 나올지 저도 궁금하네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보여요? 네, 자녀에게 영상 편지. 한번 이야기 해보시죠. 사실 저는 이제 43살에 난 누뚱이 아들 하나 키우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걸림돌이 이 사업을 하면서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는 저희 아들이 굉장히 이제 응원을 많이 해줬거든요. 늘 남편이 옆에서 너무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아이는 항상 저한테 이렇게 쪽지 편지를 써줬어요. 그래서 가장 저는 인상이 남는 것이 세상에 이런 엄마는 없다. 엄마인가 크라운 앰버서더인가. 곧 크라운 앰버서서 될 우리 엄마 화이팅 했던 편지가 생각나요. 우철아, 엄마는 이 편지를 읽고 너한테 내가 질문했던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 야, 너 이거 상속되는 거 알아? 라고 제가 너 그래서 엄마한테 크라운 앰버서더가 되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철이 네가 그랬지. 엄마가 사실 상속 때문에 이 사업을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만 20세가 되면 엄마가 크라운 앰버서더가 될 한 내그가 되고 싶다고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얘기해 줬을 때 정말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아, 정말 이 사업을 우리 아이는 너무 좋게 보고 있구나. 그래서 우철아, 정말 엄마는 너랑 이 사업을 꼭 함께 하고 너의 한 내그가 엄마가 꼭 크라운 앰버서더가 돼 있을 거야. 고맙다. 사랑해. 네, 우철이는 정말 장진준 리더님의 튼튼한 한 레그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우철이를 가끔 볼 때, 그리고 우철이가 저나 저희 그 팀에서 누군가 뉴핀을 성취했을 때 이렇게 편지를 써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네. 보면 우철이는 정말 장진준 리더님의 든든한 한 레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소연 리더님 차례네요. 우리 그럴까요? 소연 리더님 키워드 한번 뽑아볼까요? 네. 떨리죠?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될 것 자, 같은데. 한번 펼쳐봐 주세요. 아, 네. 아메이의 제품력입니다. 어머, 너무 제대로 뽑았습니다. 사실 뭐 아메이의 제품력은 저 아니고도 하실 말씀이 너무 많죠. 근데 저는 이제 연구원 경력이 있다 보니까 아메이에 대한 제품에 대한 그 정보를 들을 때 그 연구소의 시스템에 굉장히 놀랐거든요. 어떤 것이 놀랍냐면 사실은 연구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하거든요. 저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고. 그런데 회사의 지원이 그 연구원이 성과를 낼 때까지 이어지는 회사는 별로 없어요. 그래요? 네, 제가 뭐 경험했던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 아메이라는 회사의 연구소는 뭔가 성과물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ABO를 지지하는 것처럼 연구원도 지지를 해서 그 성과물이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같이 이렇게 성과를 내는 그런 회사의 파트너십을 보고 굉장히 제품력이 안 따라올 수가 없는 회사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뭐 아메이 사업가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품이 이야기를 한다고 할 정도로 아메이 제품력의 근간은 그 아메이의 그 연구소에서 나오고 그 지지하는 회사의 파트너십에서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네, 제품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 더 뽑아보실래요? 자, 한 번 더 뽑아보겠습니다. 그래도 또 한 번 뽑아봤다고 이렇게 떨리진 않네요. 네. 자, 네, 아메이 여행이네요. 예, 아메이 여행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처음 아메이 여행을 하와이를 갔던 것 같아요. 그때가 부부 여행이었거든요. 사실은 저도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정말 많이 다녔는데 사실 아메이 여행은 저는 아메이를 하면서 큰 관심은 없었는데 어느 날 제 지인이 발리를 갔는데 지준아 거기에 그 호텔에 아메이 그 다이아몬드들이 여행을 왔더라. 그런데 다이아몬드들이 너무 럭셔리하고 너무 좋더라고 하면서 저한테 그 발리에서 여행을 갔을 때 사업하는 사람을 같이 우리 다이아몬드 여행 같은 호텔을 묵었었나 봐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도 여행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도전했던 그 첫 여행이 하와이였었거든요. 그 남편이랑 하와이 여행을 갔을 때 남편이 너무 놀라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사실은 지금은 치과 의사이지만 육군사관학교도 나왔거든요. 육군사관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그 진주만 여행 있죠. 네네. 그때 미주리함인가? 네, 미주리함. 예, 미주리함에서 저희 사업자들을 파티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본인은 군인이었어서 어떻게 이런 미주리함에서 이런 파티를 술을 마시면서 파티를 열어주지? 너무 동기부여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때 전 사실 아메이와 가치와 철학을 저희 신랑이 많이 듣고 이제 많이 변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계속 여행을 갔거든요. 삿포로 여행. 정말 아까 우리 소연 리더가 아이들이 너무 행복했어요라고 했듯이 삿포로 여행 때 저희 아들이 뭐 유럽 여행도 저희는 한 달도 다녀왔고 가족끼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삿포로를 딱 갔다 오니까 엄마 저 너무 행복했다고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참 이 여행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돈을 내고 갈 수도 있지만 내가 뭔가를 성취해서 가족들과 같이 간다는 것은 아메의 또 하나의 비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정말 해봅니다. 네네, 맞아요. 정말 아메 여행은 정말 꼭 정말 같이 좀 경험하고 또 성취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삿포로 여행이 첫 여행이고 가족 여행이어서 아이들 3남매 데리고 갔는데 저희 그때 쌍둥이 나이가 5살 때였거든요. 그래서 크게 기억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여행을 다녀온 이후로 저희 쌍둥이 남매 입에서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마트는 아메이 마트라는 그때 말을 우리 하는 삿포로 거예요. 같이 갔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데- 특히 그 쌍둥이 두 아이가 너무 좋아했잖아요. 네. 눈밭에서 네네. 막 뒹굴고 어. 저도 기억이 나네요. 네, 액티비티를 끝나고 오는 버스 안에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인 것 같았는데 엄마 삿포로에 와서 너무 행복해요. 여기 같이 오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매번 했었거든요. 그런 기억, 좋은 기억들로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하고 있는 아메이가 정말 좋은 일이구나, 좋은 마트구나라는 인상을 준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소연 리더님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뽑아볼까요? 네. 눈물의 순간이네요. 눈물의 순간. 사실 이렇게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눈물의 순간이 많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막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철철 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소연 리더님 많이 우는 걸 제가 봤습니다. 도전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뛰어넘을 수 없다는 그 벽을 느낄 때 그때는 조금 눈물이 났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또 뛰어넘게 되잖아요. 뛰어넘고 또 사실 성취를 했을 땐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요? 너무 좋기만 하고 막 이렇게 새로운 핀 성취를 하면 눈물이 막 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럴 때 눈물이 나진 않고요. 내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좀 한계에 부딪혔을 때 뛰어넘는 그 과정 속에서 눈물이 나고 그리고 사실 스포너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저에게 이 사업을 전해준 그분들을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서 잘 성장할 수 있게 해준 리더님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순간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그냥 눈물이 감사함이 눈물로 표현될 때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성취할 때보다도요, 제 파트너들이 뭔가를 성취했을 때 정말 먹먹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그럴 때도 있죠. 예, 네. 저는 소연 리더님 에머럴드 성취할 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정말 이렇게 또 아메이로 우리가 뭔가를 해냈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누구보다도 뒤에서 정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예,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 또 쭉 나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또 다이아몬드로 끝날 게 아니고 에메랄드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목표는 더 크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눈물 흘릴 날은 우린 더 많을 것 같아요. 예. 기쁨의 눈물이죠. 네. 예. 소연 누나님이랑 저랑 그리고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 차이 나잖아요. 네. 좀 약간 좀 뭔가 전달하는 게 약간 틀릴 수 있어요. 그죠? 저는 이제는 나이가 좀 젊지도 않고 그래도 아주 많지도 않고 이제 50대 후반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저는 그 노년에는 사실 돈만 있으면 되지 않아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친구도 필요하고 또
내가 이 시간이 노년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시간을 쓸 수 있는 정말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제대로 잘 쓰는 네. 시간. 어때요, 우리 소연 리더님은? 뭐 저는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일을 이제 하다가 중단한 친구들도 많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는 친구도 있고 그럴 때 이제 아메이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새로운 이제 장을 펼칠 수 있죠. 사실은 각자 삶 속에서 불편함이 누구든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그런 불편함이 아메이를 통해서 해결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아메이를 해보니까 제 삶의 불편함이 조금씩 해결되어 가고 있고 그런 기회들을 좀 나누고 싶죠. 저는 사실은 이렇게 막 노년까지를 본다기보다는 지금 제 친구들의 삶 속에서 불편함이 해소되는 그런 도구로 아메이를 활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지인들한테 노년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럭셔리한 노년을 준비해보지 않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많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답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60, 70인데도 이 사업을 계속 한다 하면 내 지금 소연 리더님도 이렇게 10살 이상 차이 나지만 우리 친구 같잖아요. 네네. 정말 20, 30대에 친구들이 너무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늘 저희 그 나이 많은 저희 언니를 봐도 하루 일과가 그냥 사우나 가서 있고 또 집에 오고 그리고 또 학교 운동장 돌고 이게 전부이더라고요. 그거를 내가 직접 이렇게 겪으면서 내가 어디를 좀 뭔가 60이 넘고 저도 70이 되면 좀 큰 리더가 돼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젊은 친구들이 리더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아메를 해냈냐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저를 더 찾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정말 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많이 저는 좀 이렇게 전하고 싶거든요. 네. 그렇죠. 저희도 원래는 원래 관계성이 있었지만 아메이를 하면서 조금 더 동반자처럼 물론 맞아요. 리더님과 나이 차이가 11살 정도 나지만 어떨 땐 동료 같고 어쩔 땐 친구 같고 어떨 땐 언니 같고 그런 관계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게 아메이의 속에서 점점 더 커져 나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메이를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에게 추천하고 싶은 만큼 장지준 리더님도 아메이를 통해서 이룰 꿈과 목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아메이의 상징은 이제 다이아몬드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가 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제 달란트인 음식 토학교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파트너들도 그렇고 앞으로 나올 파트너들도 정말 이 음식 터학교를 통해서 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늘 하는 얘기잖아요. 앞으로 건강은 더 핫할 거다. 그래서 음식과 또 저희 또 좋은 좀 제품들과 좀 같이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제가 그런 꿈이 있어요. 음식 터학교를 세워서 그들의 꿈도 좀 이 속에서 이 도구로 좀 더 빨리 좀 이룰 수 있게 이런 조금 저도 좀 꿈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소연 리더님은 어때요? 저는 그 아메이를 통해서 일단 가족의 꿈은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유를 좀 얻어서 저희 아이들이나 저희 가족이 정말 추구하는 삶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하는, 시도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거에 충족되면서 본인이 진짜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족 안에서의 꿈이고 목표고 그리고 또 저를 통해서 아메이를 전달받아서 진행을 하는 동안 사실 아메이가 소득만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친구가 많아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본인의 자아 실현의 그 기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아메이를 통해서 소득을 얻으면서 제가 진짜 원했던 제가 사실은 대학 교수가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여기서 전문 강사로 그런 꿈을 다른 방향으로 이뤄서 해내고 있고 그리고 또 화이트스타 같은 것도 저는 이제 2번을 경험을 하고
그걸 하면서 또 화보도 연예인이 아닌 제가 맞아요. 그런 화보도 찍는 경험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재능이 아닌 제 속에 잠재되어 있던 재능까지 막 꺼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아메이를 전달받은 사람들도 그런 잠재된 재능이 하나씩 꺼내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메이를 정말 했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의 영향력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모든 저에게 전달받은 그들이 아메이 했으니까 정말 다행이다 이런 말을 듣는 게 제 궁극적인 꿈과 목표입니다. 맞아요. 아메이는 참 꿈이라는 거, 참 누구든 꿈을 찾아준다는 거. 그리고 저도 이제는 그 소연이더님 꿈을 들어보니까 이런 목표와 꿈을 더 응원하고 싶네요. 파이팅! 아메이를 했으니까 다행이다 싶으시죠? 아메이는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인가요?